투르키예는 밟는 곳 모든 것이 다 유적투성이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곳에 숨어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트로이 목마의 고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고 싶어. 짜장면. 브라보, 브라보. 다양한 교수레네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이 평야 좀 보세요. 너무 멋지고 너무 넓습니다. 중체 갑바도께를 수놓았다거나 할까요? 아름답고 압도적입니다. 수많은 세력이 탐내던 도시 중의 도시. 이 이스탄불을 점령하는 것은 세계의 반을 점령하는 거랑 같다. 번영의 시대, 눈부시게 빛나는 날들이었습니다. 바로 비잔틴 양식의 최초 중의 최초가 이 바로 성 소피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길은 그곳으로 통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죠. 아니 말이 어떻게 또 이 골목으로 들어오죠? 와.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골든혼이 비잔틴 시대와 오스만 시대를 갈라놓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죠. 모두가 바라고 열망했던 제국의 심장, 여기는 이스탄불입니다. 투르키예는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국토의 대부분이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 아나톨리아 지역이지만 유럽의 발칸반도 남단까지 투르키의 땅입니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죠.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좁은 물길 따라 수많은 세력이 오고 갔던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동쪽은 아시아, 서쪽은 유럽으로 나뉩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세력을 다투었으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이스탄불에 왔습니다. 저는 이스탄불의 지금 한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비자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이 되었던 이곳은 당시 도시국가였지만 나중에 로마에 들어가고 또 비잔틴 제국으로 들어가고 또 오스만 제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지역은 세계 최고의 고도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문명의 교착점 그런 별명을 얻는 멋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거쳐 비잔틴과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곳. 그 위대한 유산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여행자들로 도시는 늘 북적입니다. 330년 비잔틴 제국의 서막이 오르고 그 새로운 시대를 알린 탑입니다. 이스탄불의 랜드마크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쳔벨리 타시예요. 터키 말로는 둥근 탑이라는 또 둥근 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것의 기원을 따지고 보면 동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제국의 컨스탄틴 대제는 이 지역으로 와서 보니까 삼면이 바다죠. 전략적으로 좋죠. 기후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태리 로마를 포기해버리고 이곳에 와서 제2의 로마를 시작합니다. 컨스탄틴 대제가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여기다 큰 돌을 세웠는데요. 기독교의 어떤 승리, 또 새로운 로마의 부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스탄불을 인류의 문명이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위대한 유산을 만날 수 있죠. 학창시절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비잔틴 건축의 걸작 아야소피아. 제국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6세기에 세워진 대성당입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도시가 이스탄불이었다죠. 여기 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절은 걸리겠네요. 이 줄 때문에. 저 끝까지예요. 저 끝까지. 어이구, 이거 어떻게 들어가죠? 대단합니다. 외국인은 입장료가 무려 4만 원 돈. 투르키예인들은 돈을 내지 않고 들어가는 문도 다릅니다. Merhabalar. Merhabalar. Güney Kore'den geliyorum. İngilizce konuşabiliriz. Benim Türkçem var. 20 sene Türkiye'de kaldım. Çok harika bir esere sahipsiniz. Ne diyorsun? Yani bu esere sahip olmak cidden özel bir şey. Çünkü Ayasofya nasıl diyeyim 1000 yıl iki devleti de sahip olan bir yer ama benim tırım vardı. Gidebilir miyim lütfen? Cumhuriyet döneminde bu aksadı, müzeye çevrilmişti. Yakın zamanda tekrar aslında camiye döndürüldü. Burasının cami olması İstanbul'un Türklerin olmasının bir nişanesidir. İyi günler size. Sağ olun, saygılar. 투르키예 공화국의 세속주의 정책으로 아야소피아는 박물관으로 개조됐다가 90년 만에 다시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이 성소피아 교회는 현재는 모스크로 쓰고 있기 때문에 1층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방문객들은 2층만 들어갈 수가 있어서 현재 2층에 올라와 있지만 보통 한 4, 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박물관 시절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대신 2층에 올라올 수 없었죠. 지금은 비잔틴 건축의 백미인 돔 장식과 벽화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소피아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비잔틴 양식, 바로 저 돔을 얘기하는 겁니다. 둥그런 돔에 창문들이 나 있고 이 돔의 역할은 전체의 그 채광 역할을 하고요. 창문으로 말미암아 돔의 무게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바로 비잔틴 양식의 최초 중의 최초가 이 바로 성소피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당대의 물리학자와 수학자를 동원해 위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부침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그 이름도 위상도 달라졌죠. 지금 정면 위에 보시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자이크가 있는데 세계 최초의 벽화 모자이크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성소피아가 모스크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면에 기도를 하는 방향에 기독교의 그 상징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 때문에 현재는 가려놓고 있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차마 무너뜨릴 수 없었던 걸까요? 비잔틴 시대의 유산은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세례 요한과 마리아가 그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스크로 되면서부터 다 회치를 해가지고 회치를 조금씩 이렇게 벗겨내니까 이런 화려한 모자이크가 드디어 나오면서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멋진 이 예술적인 작품이 회칠 속에 있었다니 말이죠. 회치를 벗겨내자 성화가 드러났지만 벽면에 이슬람 유산이 지워지면서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변화를 거듭해온 아야소피아. 먼 훗날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이스탄불 유럽 지구는 골든혼을 사이에 두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 술탄의 궁전과 모스크가 있다면 건너편은 상인과 외국인들이 살던 곳이었죠. 갈라타 다리는 종교와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을 둘로 나누는 갈라타 다리인데요. 전부가 다 낚시하시는 분들이에요. 보시면 많이 잡았어요 벌써. 주로 전갱이나 고등어 새끼가 올라온답니다. 꽤 많이 잡으셨죠? Beyefendi biz Güney Kore'den geldik. Kolay gelsin. Nasıl gidiyor bu balık tutma? Yok, arkadaşlar sabahtan geliyor, ben geceden geliyorum bazen. O yüzden biraz fazla.
Ne kadar tuttunuz? 3 tane. 세개밖에 안 돼. Balık Niye yok. 3 tane? Ne 이쪽은 좀 신통치가 않네요. köprüde bu kadar kalabalık? Neden? Balık var işte. Balık için geliyorlar. Olsa olmasa adam alışkanlık. Buraya geliyor. Biz de aynı. Alışmışız duramıyoruz işte. 잡혔나 봅니다. Tutuldu mu? Geliyor. Ha geliyor. 옵니다. 11. Hadi. Büyük balık. Çok büyük balık. 너무 작죠? Tebrikler. Zor çektim ha. Zor çektim. 경기가 나빠지면 갈라타 다리의 낚시꾼도 늘어난다는 말이 있답니다. Teşekkürler sağ ol. Hadi kolay gelsin. Hadi sağ ol. Hayırlı. 언젠가는 고기도 인생도 월척을 낚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타 다리 근처에 낚시꾼이 아닌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배 위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고 빈자리를 찾기 힘든 현지인 추천 맛집이죠. 이스탄불 하면은 가장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등어 케밥입니다. 샌드위치 속에 고등어를 넣어서 먹는. İyi günler. Güney Kore'den geliyoruz. Hoş geldiniz. Nasılsınız? Biz tane, 4 istiyoruz. 4 tane var güzel olsun. 이스탄불에 오면 누구나 한 번쯤 맛보고 간다는 발륵 에크맥 고등어 케밥입니다. 투르키예인들이 즐겨 먹는 빵 에크맥을 반으로 자른 후 구운 고등어와 신선한 채소를 넣어 먹습니다. 고등어 케밥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스탄불의 고등어 케밥입니다. 이 생선 위에 비리지 않게 레몬을 넣어야죠. 이렇게. 그다음에 소금을 이제 적당하게 소금을 이렇게 좀 칩니다. 한 입 크게 베어 먹어야 제맛이죠. 바로 이 맛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것을 먹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이걸 학수고대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스탄불에 와서 제가 마음속에 소원을 풀었습니다. 생선이랑 샐러드랑 또 이 빵이 조화를 잘 이루다 보니까 비린내도 안 나고 또 맛이 아주 특이합니다. 어부들이 갓 잡은 생선으로 배 위에서 팔던 음식입니다. 싱싱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Ve bunu yemek için de buraya geldim. Çünkü bu Eminönü'nün bir sembolü ve de tadı çok güzel. Çok memnun oldum. 이스탄불은 중세 그리스어로 도시로라는 뜻입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도시라고 하면 이스탄불을 떠올릴 정도로 크고 거대한 도시였죠.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도시를 크게 확장하면서 수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성처럼 보이는 것이 수로예요. 수로. 바로 이 로마 시대 때에는 물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서 십수 킬로 떨어진 벨그라드라는 저수지로부터 이 수로가 이 이스탄불의 중앙에까지 연결이 돼서 물 저장 탱크로 들어가는 거죠. 로마 시대부터 이어온 치수 기술은 도시의 번영을 가능케 했습니다. 멀리서 물을 끌어와 100개가 넘는 수조와 저수지에 식수를 저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스탄불에 남아있는 가장 큰 지하 저수조입니다. 여기는 바로 물 저장 탱크인데요. 예레바탄 사라이라고 터키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물 저장 궁전이라고도 불리는 어마어마한 로마 시대의 유적입니다. 당시에는 심각한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점이 바로 이 물 저장 탱크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금기를 가져온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늘어난 인구로 물이 부족해지자 아야소피아 근처에 저수조를 만들었습니다.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신전 기둥들입니다. 여기엔 숨은 뜻이 있었죠. 자, 자세히 보시면 신전의 기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신전의 기둥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뒤에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어마어마한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바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의 기둥들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물 저장 탱크의 기둥으로 사용한 것이죠. 물 저장량이 자그마치 8,000톤에 달합니다. 7,000명의 노예가 동원된 어마어마한 공사였죠. 지금 이 수많은 기둥 가운데 지금 아주 신기한 그 기둥이 하나 보여요. 자세히 보면요, 그리스 신화 가운데 메두사입니다. 메두사. 보시면 이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뱀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두 이 메두사를 보는 사람들은 돌로 변해버리는 저주의 신이죠. 저주의 신. 메두사와 눈이 마주치면 돌이 된다는 전설 때문에 거꾸로 놓았답니다. 비잔틴 시대 이스탄불 유럽지구 북쪽의 갈라타에는 제노바와 베니스에서 온 유럽 상인들이 살았습니다. 19세기 유럽 각국의 대사관이 생기면서 작은 유럽으로 불렸다는데요. 지금도 이스탄불 최대 상업지구입니다. 아니 말이 어떻게 또 이 골목으로 들어오죠? 와, 메라바, 메라바. 한 집 걸러 한 집이 식당과 카페입니다. 거리에 악사들이 참 많았어요. Korea. Yeah. Kim Min Se. Çok fazla verdik ya. Öyle mi? Paranın üstünü ver. Üsküdar'a giderken aldı da bir yağmur. Üsküdar'a giderken aldı. 우스크다라라고 하는 이 터키의 민요인데 우리나라의 아리랑이랑 거의 흡사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부르는 노래죠. 13세기 이곳에 성벽과 탑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높이가 67m, 이스탄불에서 가장 높은 탑이었다고 하는데요. 오, 이스탄불 전체가 다 보이네요. 이야, 아름답습니다. 갈라타 타워는 적의 침입을 살피기 위한 망무였고 화재 감시탑 역할도 했습니다. 저 바다를 보시면 이게 골든혼입니다. 황금 뿔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골든혼이 바로 비잔틴 시대와 오스만 시대를 갈라놓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죠. 비잔틴 시대의 도시의 이름은 컨스탄티노폴리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는 높은 산과 거대한 성벽에 가로막혀 초롱성과도 같았습니다. 비잔틴의 군대들이 골든혼에 오스만의 해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퇴를 깔았어요. 그런 가운데 고민을 했던 메흐메트 2세는 아주 기상천외 상상할 수 없는 기습작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스만 군대는 70여 척의 배를 끌고 산을 넘어 내륙 항구인 골든혼을 장악하는 데 성공. 파상 공세를 퍼붓습니다. 양면 공격이 드디어 성공하게 되면서 1453년 5월 29일에 드디어 비잔틴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21살의 젊은 술탄에게 천년 왕국이 무너지면서 유럽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후예 비잔틴. 수많은 세력이 왕자를 탐했고 20차례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지만 성벽은 난공불락이었죠. 네, 이 성벽 두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13m의 그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이 높이가 17m, 거의 20m에 가까운 높이를 가지고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오스만과의 전쟁 중 실수로 작은 문이 열리면서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비잔틴 제국을 정복하는 메흐메트 2세가 바로 이 문을 통과해서 이 비잔틴 성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문이죠. 데오도시오스 문이라고도 부르고 벨그라드 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마도 이런 많은 성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이 문이 될 것입니다. 영광과 오역이 교차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시작되었죠. 지금의 도시는 평화롭습니다. 이게 뭐죠?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Merhaba. Nasılsın? İyidir, sağ olasın. Sağ olasın. Bu nedir ya? Bir anlatır mısın? Osmanlı'dan beri. Osmanlı'dan beri. Osmanlı zamanında meşhurdu, çok güzeldi. 얼핏 불량식품처럼 보이는데 투르키의 전통 간식입니다. 계피, 민트, 레몬, 베르가못 같은 향신료와 허브를 끓여서 꿀이나 설탕에 졸인 건데요. 각종 향료와 과일즙을 넣어서 다양하게 만들었는데요. 끈적끈적하네요. 달고. 엿이에요, 엿. 우리나라 엿이랑 조금 맛이 비슷합니다. Yetişkinler de yiyordu, çocuklar değil. Yetişkinler yiyordu. 오스만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술레이만 대제의 어머니가 이걸 먹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도 결혼식 날 신랑에게 힘을 내라고 마쿤을 먹인다는군요. Nasıl tadın? Ya güzel. 덕분에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İyi günler, iyi günler. 비잔틴에서 오스만의 시대로 그 영역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는 군사 박물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포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게 우르반 대포라는 것인데요.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대포인데요. 무려 길이가 8m, 20톤의 무게, 상당히 공격용의 대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에 7번밖에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 대포로 성벽을 뚫는 데 충분했습니다. 변방의 유목민족이었던 투르크인들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세계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건 강력한 군사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웠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군사박물관. 이 밀랍 인형이 바로 오스만 제국의 가장 위대한 비잔틴 제국을 사실은 멸망시킨 7대 술탄 메흐메트 2세입니다. 600년 이상 이어진 오스만 제국의 영광. 그 뒤에는 최정예 부대 예니체리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군악대 메흐테르 공연이에요. 세계 최강이었다는 오스만의 기마 부대와 술탄의 친위대 예니체리. 군악대가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선두에 섰습니다. 아마도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용맹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군악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군악대가 아주 장엄하게 음악을 치고 이 악기를 치면요, 상대방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벌써부터 승기가 기울어졌다고 하죠.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은 예니체리 군악대의 연주에서 영감을 받아 곡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오스만 제국은 두려움이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Merhaba, Güney Kore'den geldik. 아, 이거 움직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일부러. 무슨 저 인형처럼. Merhaba.
Siz de bir gazi falan mısınız? Yok. Güney Kore. Ha, Kendisi Kore savaş anıtı siz buranın komutanı mısınız? 아, 네, 여기 사령관이시래 여기 군사박물관에. 네, 뭐 imajı nasıl oluyordu? Böyle korkunç mu? Bu, Görkemli mi? askere moral vermek, maneviyatını yükseltmek maksadıyla kurulmuş bir bando. Bu savaş alanında askeri coşturmak, daha da cesaretlenmek için. 이곳 군사박물관에는 한국 전쟁 전시관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관련이 있는 한국전관입니다. 당시 소련의 위협을 받고 있던 투르키에는 한국 전쟁을 성전으로 규정하고 2만 명이 넘는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터키군은 불리한 상황에도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용감히 싸웠다고 하는데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혈서를 고등학생들이 투르키의 국기에 혈서를 써서 소장돼 있습니다. 영화였죠. 당시 젊은이들의 참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한국 전쟁 파병을 촉구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도 있었다는데요. 대한민국의 이 6.25 전쟁은 투르키의 사람들에게 아주 각별한 인상을 가지고 있고 기억되고 있고 또 우리를 보면은 자신들의 아버지와 삼촌과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전쟁이 바로 이 6.25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가지고 혈맹이다라고 부릅니다. 혈맹. 전쟁과를 돌보고 전후 복구까지 힘쓴 투르키에는 어려울 때 힘이 된 우방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스탄불을 차지한 후 북아프리카와 동유럽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600년 동안 번영을 누렸습니다. 1864년이면은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기 한 60년 전이네요. 이 터키 로쿰 젤이죠. 딜라이트라고 하는데 유명한 로쿰집입니다. 160년 된 과자점입니다. 달콤하고 쫀득한 맛의 투르키의 전통 간식 로쿰을 파는 곳이죠. 하나 맛보라고 주셨습니다. 피스타치오를 안에서 꿀을 활용해가지고 만든 로쿰입니다. 입안에서 그 땅콩 맛이 나고 또 체리 맛이 나면서 그것이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아주 달콤합니다. Okey, tamam. Bu bizim yöresel şapkamız abi. Nereden çıktı bu? Bu 1864'ten beri ilk şube açıldığından beri bunu takıyorlar. Eskiden Osmanlı döneminde takıyorlardı. Hala devam ettiriyoruz biz onu. 지금까지 전통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걸 쓰고 판답니다. 다슬량이 yakışıklı mı? Yakışıklı. Çok yakışıklı. Evet. Merhaba, buyurun.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럽 전역에 알려진 로쿰. 터키시 딜라이트. 19세기에 유럽에 팔리면서부터 이걸 먹으니까 너무 달고 기쁨을 준다 해서 터키시 딜라이트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터키 티를 한 잔씩 같이 먹으면 더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죠. 투르키에서는 손님이 오면 달콤한 로쿰과 홍차를 대접합니다. 이방인을 품고 반기는 문화는 이곳의 오랜 전통이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했던 도시. 어쩌면 부침 많고 고단했던 세월이었을 겁니다. 이스탄불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은 일몰을 보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장소인데요. 참르자 언덕입니다.
해발 288m, 이스탄불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느라 고생했을 시민들이 이곳에 올라와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곳이죠. Merhaba. İyi akşamlar. Oy sağ olun. Teşekkür ederim. Cumhuriyet Bayramımız. Evet. Maşallah. Merhaba. Merhaba de. Merhaba de. Merhaba. Merhaba. Hoş geldin de. Bak bizim ülkemize gelmiş. Türkiye'ye hoş geldin de. Hoş geldin. Türkiye'ye hoş geldin. İstanbulluk gözüküyor karşı taraf. Bir de cami, namaza geliyorlar. Yemek yiyorlar. Temiz hava. Temiz hava. Süper. En güzel oksijen. Teşekkür ederim. Allah'a emanet olun. Ses Allah'a emanet olun. Bir mukabele. Maşallah. 신의 가호가 있기를. 수많은 전쟁과 대지진을 겪었던 이스탄불에 건네는 인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신의 가호와 보살핌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죠. 이스탄불 사람들은 참 행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지는 해를 보니까 낭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이스탄불의 하루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뜨겁고 격렬했던 지난날, 오늘의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인구 1,500만의 거대 도시 이스탄불. 교통체증이 심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인데요. 이스탄불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런던 지하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래된 바로 지하철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스만 말기에 149년 된 아주 오래된 지하철인데요.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다고 또 자랑합니다. 이스탄불의 지하철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신용카드로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제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곳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200원 정도 되는데요. 아주 편리하게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초록색이 켜지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1875년 개통된 지하철이 지금도 다닙니다. 당시에는 하얀 연기를 내뿜는 증기 기관차였고 전기가 없어 가스등을 켜고 운행했다는데요. Merhabalar, Güney Kore'den geliyoruz. Pardon. Türkçeyi nerede öğrendiniz? Ben 20 yıl İstanbul'da kaldım. Çok güzel. 20 yıl. Kendim bildim bileli bunu kullanırım. Tünelden buraya çok basit yani iniyorsun. 언덕 위에 외국 대사관과 호텔, 아래쪽 은행 거리를 연결하기 위해 지하철이 놓였죠. 벌써 도착했네요. 지하철 튠넬의 종점, 탁심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탁심은 나눠준다는 뜻인데 오스만 시대 북쪽에서 끌어온 식수를 도시 각 지역으로 분배하는 곳이었죠.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오스만의 마조박 장군이자 또 초기 투르키예 공화국의 건립자, 대통령, 또 국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투르키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막아내고 민족 독립전쟁을 일으켜 유럽의 점령군을 물리친 아타투르크. 술탄제를 폐지하고 히잡 착용 의무와 일부 다처제를 금지.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한 군인이자 혁명가였으며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Burası bayram mı? Bugün bayramımız ne anlama geliyor? Mustafa Kemal Atatürk Cumhuriyeti ve yeni devletimiz Türkiye Cumhuriyeti Devleti'nin temellerini kurmuş oldu 1923'te. Cumhuriyet bizim için hürriyet, özgürlük demek. O yüzden bugünün anlamı bizim için çok büyük. İyi günler. İyi günler, teşekkür ederim.
투르키예를 여행하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역시 음식입니다. 보통 케밥하면 긴 꼬챙이에 고기를 꿰어서 굽는 드네르 케밥을 떠올리지만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케밥 굽는 냄새에 행복해지는데요. 유명한 케밥집을 찾았습니다. 와, 진짜 그 숯불에서 바로 굽는 정말 맛있겠습니다. 투르키의 남부 지방의 케밥입니다. 향신료와 올리브오일, 레몬즙으로 양념한 고기와 내장을 꼬치에 꿰어서 굽는데요. 고기를 다진 아다나 케밥입니다. Biz Adana'da biraz daha baharatlı olur. Adana'mız Urfa acısız olur. Mesela Urfa'da Urfalar acılı yer. Urfa'ya acılı derler. Adana acısız olur. 이스탄불에서도 아주 유명한 케밥집이에요. 남부 아다나 출신 요리사가 음식을 만든답니다. Adana, Ezola kabuğu. 이게 정말 다양한 케밥 종류가 저녁이 다 있습니다. 고추를 다져 넣은 아다나 케밥. 이건 꼬치구이 시시케밥입니다. 자, 먼저 후스 지에르라고 하는데요. 양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숯불 향이 가득합니다.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하네 아주. 네, 이게 바로 아다나 케밥입니다. 양고기에 양꼬리 지방을 섞어 다졌기 때문에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합니다. 이 아다나 케밥의 특징은요, 조금 매워요. 그렇지만 한국 분들한테 더 잘 맞고요. 길게 늘렸다는 게 특징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Hakikaten çok güzel olmuş. Değil mi? Çok güzel. Etlerimiz güzeldir yani. Nasıl bunun meslek sırrı nedir ya? Meslek sırrımız Ayhan ustamız ve Coşkun ustamız. Meslek sırrını bazen meslek sırrını da söylemiyoruz yani. Ustalarda kalıyor. 그 노하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비밀이랍니다. 이스탄불을 찾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들려가는 곳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투르키아로 카팔르 차르시, 지붕이 있는 시장이란 뜻인데요. 1년에 1,000만 명이 다녀간다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여기가 아마 이스탄불에선 제일 복잡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시장 입구가 20곳이나 되고 65개의 거리에 4천여 개의 상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시장. 길을 잃기 딱 좋은 곳이죠. This is called chuchu. Where are you from? Singapore. Singapore. Yeah, we are from South Korea. Okay, nice to meet you. 네, 그랜드 바자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카팔르 차르시는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스만 제국의 초기에 이 시장을 지어가지고요, 동쪽에서 오는 그 실크로드의 모든 대상들이 이곳에 자기의 물건들을 내리고 물물 교환을 하고 팔고 그랬던 시장이죠.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메흐메트 2세가 도시를 재건하면서 도난과 화재, 폭동을 막기 위해 시장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이뻐요. 이뻐요? 이거 톱시. 이거 쿠리 수제품. 센테 소피아. 이거 안 깨져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안 깨져요. 이뻐. 안 깨져요? 이거 유리인데 어떻게 안 깨질 수가 있죠? 그래요. 얼마나 튼튼한지 열심히 확인시켜줍니다. Nasıl böyle kırılmıyor? Bunlar çift kat cam. Double. Ondan.
Ama ben bunu paketlediğim zaman uçakta, valizde hiçbir şey olmaz. Benim demek istediğim o. akşam pazarı. 오스만 시대에는 무기와 카페트, 보석, 향신료 거래가 가장 활발했답니다. 이게 바로 오스만 시대의 칼이에요. Abi bu ne kadar? Sana 6200.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하나가 한 30만 원 돈대요. 30만 원. Teşekkür ediyorum. Hayırlı olsun. Çok teşekkür ederim. Kolay gelsin. Hadi. Görüşmek üzere. Sağ olasın. 감사합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곳입니다. 다양한 그 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죠. 티 재료들이죠. Merhabalar, kolay gelsi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비스. 네. 하나 맛볼까요? 네, 서비스. 로쿰이네요, 로쿰. 로쿰인데 그 우리 이게 피스타치오가 안에 들어가 있네요. 예. 투르키의 대표 간식이라 시장에서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전문점은 아니지만 또 이건 이거대로 맛있네요.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향기가 좋아요, 아주. Bu relax, uyatmak için, bu zayıflamak için, collagen ve hit for relaxation for sleep. Okay. 투르키예인들은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든 일단 차부터 한 잔 따라주죠. 저도 꽃차를 좀 샀습니다. Gel.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어떻게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Me, little bit here. 장묘일, 무화관, 사이군, 상과차, 성유차, 로금 사세요, 바klava 사세요. O kadar harika bir Korece karşı yani Teşekkürler. Deneyeceğim inşallah. 사랑해 코리아. 바자르 곳곳에 홍차와 음료를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주로 상인들이 손님인데 진하게 내린 홍차에 설탕을 넣어 먹습니다. Merhabalar, kolay gelsin. Kolay gelsin. Güney Kore'den geliyoruz. Çay dağıtımı çok merak ettik de. Abi ses geliyor. Burada tamam diyoruz. 300-400 tane müşteri var burada. Abi. Alo. Bir orta kahve tamam. Bir de sade soda tamam. 남녀의 역할을 규정한 이슬람 문화 때문에 상인이 여자인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차 배달도 남자들이 하죠. Söyle. Tansiyon. 100 bin. Evet çay yaptık. Bak seni çekiyorlar. Ben zaten ocaktan başladım. 하루에도 여러 잔을 마시기 때문에 배달과 동시에 빈잔을 수거하는 게 일입니다. Bu nedir ya bu? Jeton. Ne yapıyor? Buy the tea. 이게 저 돈 대신에 통용이 되고 있는 하나의 쿠폰 같은 거예요. 요거로 티 한 잔이 갖다 준답니다. 티 한 잔 값이에요. He sell tea with that. Günde 2000-3000 çay satıyoruz. 2000. 하루에 2,000개에서 3,000개. Dur bir göster kendini bir. biraz reklam. Belki evde çeliler çocuklar bakar böyle bak gülümser. 전 세계에서 차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투르키예입니다. 하루에 5잔 이상. 차를 입에 달고 살 정도로 많이 마시는데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그 홍차랑 아주 유사한데요. 투르키의 그 북쪽에 나는 대단위의 그 차 밭에서 나는 티인데요. 아마 투르키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티가 바로 요겁니다. 모든 피곤이 다 물러갑니다. 잠시 차 한 잔 마시면서 쉬어갑니다. 숱한 전란 속에서도 여유와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 세월의 부침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진 이 도시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Ne istersen bir ömür varım ben yaşarım.
여행자여 멈추어라. 당신이 무심코 밟고 있는 그 땅은 한 시대가 묻혀 있는 곳이다. 트로이 목마의 고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이 손을 전혀 안 댄 신의 작품이라고 할까요?